본행사 시작 전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예님께서는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인천시 화이팅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인천시 화이팅! 그럼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인천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예,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 인천을 가장 먼저 개최해 주신 우리 이해찬 당대표님, 이인영 원내대표님, 김관 위원장님, 그다음에 교통정책위원장, 그다음에 진짜 실세가 되었습니다. 예결위 간사님, 예, 웃으면서 말하는 김정은 비대위 간사님, 그다음 박범 최고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특히 당대표님이 지난번 일본의 경제 침략이 있을 때도 인천을 가장 먼저 찾아주시고 세 차례나 와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녀가신 그 취지에 맞게 잘 준비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또 우리 인천이 현재 그 링링 태풍 피해가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특히 그 오른편에 들었던 강화군 같은 경우가 지금 피해로 와서 특별재난지역 기준을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해남부에 피해 조사단이 와 있는데 그런 그 성실히 저희들이 임할 테니까 당에서도 빠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왕 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니까 좀 제가 엄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 이제 경제력 지수나 소비 지수 이런 것을 비교하면 사실 경기 서울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이제 소비세율, 지방 소비세 인상 같은 것이 이제 균등 회계를 대체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세율이 올라가도 인천은 별로 혜택을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배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이제 상생발전기금 35%로 부담해야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 지역구로 두신 세종 다음으로 이 올라가는 실적이나 이런 게 상당히 미미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래서 또 세입 전망이나 이런 걸 봐도 부동산 그러니까 지방세의 가장 중요한 취득록세에 부동산 경기와 연동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이렇게 밝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 예산에 있어서 특별한 좀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인천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균형 발전이나 이런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가 이제 존재하는 것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인천이 가진 또 국제 경쟁에 노출돼 있고 인천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강점에 대해서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의 좀 그걸 너무 묶어놓는다든지 하는 규제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좀 제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송도의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이 세계에서 바이오 의약품 생산량으로는 세계 1위의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인력이 굉장히 이제 부족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그 시설 자체가 없어서 올해 이제 바이오 공정 전문센터 예산을 이제 요구도 하고 산자부에 이제 반영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 있어서도 좀 인천이 최우선적으로 좀 고려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그다음에 세계 최고의 공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도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항공 정비 산업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것도 지금 현재 법적으로 이제 상당한 제약이 있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상임위는 통과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항공 정비 산업이 세계 최고의 공항과 같이 있을 때 저는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대목들에 관해서는 당에서 좀 답변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 GCF라고 세계 녹색기후기금이 유엔기구입니다만 우리 송도에 와 있는데 이제 그 CTCN이라는 또 국제기구가 인천으로 오기를 굉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검토와 그 재원의 검토가 같이 이제 이루어지는 국제기구가 공정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신다면 현재 개도국들이나가 이제 환경 사업을 벌일 때 우리 한국 기업들이 같이 좀 가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기회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에 관해서 좀 당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지원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예찬 당대표님들로서 모두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당 대표님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남춘 인천광역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 관계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용범 시의회 의장님과 민관석 시장위원장님 그리고 인천의 국회의원님, 지역의원 위원장님과 함께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인천시는 얼마 전에 태풍 릴레이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의 하나입니다. 예, 복구하시느라고 추석 내내 있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힘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파주에서 그 아프리카 열병 감염된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시장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 병은 백신이 없는 병이라서 확산돼 나가면 토키노체가 당하는 열병입니다. 인천도 파주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각 시도가 추진하는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했고 이번 하반기에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꼭 반영해야 될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상반기 예산 적정 협의를 통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마 역대 어느 때보다도 지방정부 요구가 가장 많이 반영된 그런 예산 편성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513조 5천억으로 시정 마감을 했는데 지난해보다 약 50조 가량 늘어난 그런 예산입니다. 그중에 가장 큰 성과는 아까 시장위원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GTX 통로선이 예산을 통과했습니다. 어렵사리 당정간에 협의를 해서 통과가 됐는데 통과되는 게 중요하지만 조기 착공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기 착공을 해서 개통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2경인선 광역철도도 예산 심사 중인데 당에서 적극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 산다를 제가 이번에 일본 경제 전쟁이 있은 후에 가봤는데 입지 기업이 6,600개가 되고 앞으로 이제 스마트 산다로 전환하는 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라서 우리가 일본 경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스마트 산다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 실증화 지원센터 가운데상도 관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이오공정전문센터 이 부분도 앞으로 그게 중대 산업인 만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지방세와 국세 이제 조정 작업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소비세가 늘어나는데 그만큼 소비세가 늘어나게 결국은 줄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장정간에 잘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인영 원내대표님 인사 말씀 드렸습니다. 예, 강남춘 시장님 그리고 이용범 의장님 그리고 인천시청과 의회 관계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와서 또 이렇게 예산 적적 협의를 할 수 있게 돼서 아주 반갑다는 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윤관섭 시당위원장님과 홍영표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회의원들, 정영 위원장님들 특별히 감사 인사 전합니다.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모시고 예산 정책 협의회, 특히 2020년 예산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돼서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의 가치는 모두가 공감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만들고 오랫동안 미뤄둔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위해서 예산으로, 특히 지역 예산으로 집중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 SOC 투자,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 본격화, 그리고 지역 혁신 거점 구축이라는 3대 프로젝트를 당과 정부는 한 마음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시장님, 구청장님,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주요 사업들 말씀해 주시면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의미로서 받아들이고 이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서 2020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해철 외길 간사님의 전달한 거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시장님께서 특별히 노력을 전해철 간사님한테 해주셔야 이해찬 대표님께서도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천이 한일 경제전 승리에 선봉이 되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최근 스마트 산업단지로 선정되었고 또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비중이 80%에 달하는 남동 산단에 소재 부품 장비 실증과 지원센터가 진척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인 자영업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저는 오히려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신규로 전국의 25만 명세 자영업에 보증을 제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신용보증재단 중앙에 예산을 편성하고 중앙에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기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재보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인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지역의 어려운 영세 성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의 경우 저도 자주 다녀봤습니다만 도시의 역사가 매우 오래되어서 도심의 재생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한 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모델 사업이 이초, 옹진군, 연수구 등의 도시재생 사업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 지원을 확대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관섭 위원장님이랑 이해찬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광역철도가 남성적인 수도권 부동산 해소를 위해서 인천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고 수도권의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의 핵심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GTX-B와 제2경인선 광역철도 후속 조치가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평화가 경제 활성화를 강구하고 경제가 평화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의 도입, 이것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천은 개성과 가깝고 우리나라 물류 허브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공항을 품고 있습니다. 이를 충분히 활용해서 평화 경제의 전증기지로 인천이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영종 강화 평화도로는 서해 평화 협력벨트 조성의 출발점이고 더 큰 평화로 우리 민족의 혈맥을 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큰 시각에서 영종 강화 평화도로를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선 7기가 출발했고 광남시장을 비롯한 인천시와 또 저희 시당 소속의 의원님들, 시의원님들, 위원장님들, 단체장들 함께 현안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을 해왔습니다. 일부 어려운 문제도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또 성과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천의 교통혁명을 이끌 GTX-B 노선의 예타 통과, 또 제2경인철도 제2경인선의 예타 대상 선정, 또 인천 2호선 검단 원장에 대한 예타 선정 등의 성과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많이 도와주신 이해찬 당대표님과 도시정치 정책위 의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해당 상임위의 위원장님과 간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인천이 워낙 그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딱 얘기하시면 꽤 많이 있을 텐데 갈 길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중앙당과 지도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도심 주택 문제도 있고 구도심, 신도심의 균형 발전에 토대 마련도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확충도 신속하게 만들어내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또 수도권 매출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에 대해서 인천에 몰려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도 있습니다. 현안에 대한 많이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인천시가 국비 3조 815억 원에서 내년에는 1조가량 증가한 국비 4조 500억을 현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국비 4조 시대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산적과 현안 해결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우리 전해철 의원님 간사님과 해당 관련 위에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을 시원한 답변을 줄 수 있고 가지도록 적극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해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 대표님 말씀에 답변을 이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산 소위가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목요일까지 하는 관계로 제가 박광훈 최고위원 등 양해하에 먼저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박남주 시장님, 또 이영복 의장님, 구청장님, 군수님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나왔습니다만은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에 의해서 이번 예산은 확장적 재정 운영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 알려졌으니까 또 한번 보시고 이 지역 예산뿐만이 아니고 국가 예산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이 3차입니다. 예산정책협의회가 이해찬 대표님 취임 이후로 실질적인 예산에 관한 정책 협의를 하자 해서 다만 슬로건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거였고, 그것이 이번 4월에 했던 2차 협의의 내용이 올해 예산에 세부적인 내용은 못 밝힙니다만은 많이 반영돼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반영된 예산을 지켜야 되는 역할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조와 또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해찬 당대표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런 예산 정책 협의가 실질화되고 있지만 더 나아가면 정책 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당의 제대로 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만 국비 확보가 문제가 아니고 지방 정부와 당의 결속, 정책적인 역할을 서로 나눠서 하고 때로는 시너지 역할을 이룰 수 있도록 더 긴밀하게 협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은 제가 이석하더라도 잘 정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박광훈 최고위원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박남수 시장님과 공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용범 의장님, 또 송영길 의원님, 우르 의원님, 맹성규 의원님, 박찬대 의원님 감사하고요. 윤관석 시장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장님들 반갑습니다. 전해철 간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예산정책협의회가 이해찬 대표님께서 제안하셔서 지금 3회째 됐는데 정말로 점점 더 짜임새가 있어지고 밀도가 이렇게 아주 촘촘해지는 것 같습니다. 책임 있는 집권당의 모습, 그리고 역량 있는 지방 정부의 모습을 갈수록 확인할 수 있어서 이 예산정책협의회가 앞으로 패를 거듭할수록 점점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각 지방 정부와 또 우리 당이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 당부를 하나 드리자면 아까 전해철 간사께서도 얘기했습니다. 국비 확보 매우 중요하죠. 각 기관에서. 저는 민간 투자를 어떻게 하면 더 신속하게 진행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광역단체는 물론이지만 기초단체에서도
민간 투자자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신속하게 허가 인허가 절차를 진행시켜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된 게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했는데요.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로 이게 지체되다 보면 2년, 3년씩 지체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빨리빨리 고의를 풀어주면 저는 현장에서 민원도 굉장히 해소가 되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이 될 수 있고 또 주민들의 삶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렇게 진행 중에 아주 작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8월 우리 고용 동향을 보면은 이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이 옳았다 중간 평가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5만 명의 고용이 증대됐고 실질적으로 상용직 근로자 수가 20년 만에 가장 비중이 높아졌는데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 경제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디긴 더디지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인천광역시도 그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용을 늘리는 그런 예산 편성과 집행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면은 중앙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수용해서 그것이 확산되는 그런 효과를 배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이 정책 협의에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인천을 시작으로 17개 시도별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하반기 예산정액 확정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민생과 국민의 삶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가장 핵심적인 위원회입니다. 상반기에는 민생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현장에서 실시했다면 이번 하반기에는 국비 예산과 사업들이 결정되는 국회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각 지방정부가 국회로 오시게 될 텐데요. 민생을 위한 지방정부 노력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첫 일정부터 끝내 거부하면서 여전히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자유한국당이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소모적인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고 민생을 위한 국회를 여는데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4월 17일 인천을 마지막으로 상반기 예산정책회의를 마쳤고 오늘 5개월 만에 이번엔 인천을 시작으로 하반기 예산정책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수도권 강역 급행철도 GTX-B 대비 타당성 조사 통과,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사업계획 승인으로 개통 시점이 2년가량 앞당기지는 등 인천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인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왕남춘 인천시장님과 윤관석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7분의 국회의원님, 내년에 더 많은 일을 국회에서 해주실 지역위원장님들, 그리고 8분의 구청장님과 홍진군 수님, 유용범 시의회 의장님 비롯한 지방위원들입니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예찬당대 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는 전해철 예결위 간사님, 김정욱 DJ 간사님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하반기 예산정국의 우리 지방정부들의 수건이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반기 인천에 정말 중요한 사업들이 많고 또 제 지역구 김포와 함께 추진하는 인천 2호선 연장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통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살기 좋은 인천 조성, 원도심 활성화 등 인천의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올해 국비 3조 원 시대를 연대 이어 내년 국비 예산 3조 4천억 원, 보통교부세를 포함하여 4조 원대 예산 목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 등 지방정부들이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내서시고 계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 경제를 책임진 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산화를 위한 지방정부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위해 기꺼이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10월 말까지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 성공적 개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임모아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정책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를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는 국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박남춘 시장과 공직자,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윤관석 시당위원장과 여러 의원님들, 지역위원장님들, 또 시장구청장님들, 공주님들 다 함께 보게 돼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에 예산정책협의회를 한 차례 가졌고 이제 하반기에 가시면서 인천이 첫 번째로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로 하는 만큼 더 많은 성과가 앞으로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올 사실은 이제 상반기 정책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시면서 정부 예산안에 인천시에 필요한 예산을 담고자 당연히 그래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이해찬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정부 예산안이 지금 국회에 확정되고 제출이 된 게 513.5조 원인데 전년도에 비하면 40조 원 이상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거의 사업비 개념으로만 사업비 베이스로. 그리고 또 사실 총액에 있어서 약간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특히 올해 정부 예산안 같은 경우는 사상 최초, 그러니까 당이 주도해서 총액을 거의 확정하시다시피 했습니다. 정부가 처음에 구상했던 예산안이 504조 원 규모였었는데 5차례에 걸쳐서 당이 그 예산을 끌어올리면서 약 10조 원가량을 당이 총액에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 우리 인천시 우리 예산도 이번 정부 예산안에 담긴 예산안이 원래 인천시의 당초 목표액이 국비 목표액이 3조 4천억 원이었었는데 이번은 정부 예산안 단계에서 3조 4천억 원을 쪼가 달성했습니다. 그런 만큼 어쨌든 성과 있게 일단 전반기 작업들은 진행이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데서 우리 박남춘 시장님 비롯한 공직자분들과 인천시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발표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보면 이 교통과 관련된 성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천 지역의 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인 영종 신도 평화도로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3,100억 원 이상이 반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천 수도권의 영혼이기도 한 GTX 1호선 예타가 지난달에 결국 조기에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제2경인선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돼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올해 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또 더 추가해야 될 부분들, 또 전반기에 또 채 담아내지 못했던 부분들과 또 법적, 제도적 사항까지 같이 함께 논의를 해서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연히 전폭적으로 인천시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